여러분, 귀해서 무능한 아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할 때 있잖아요. 어머, 아이가 배려심이 있고요. 참 양보 잘하고요. 정말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너 왜 바보같이 그래? 네 거 챙겨.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어때요?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 인생에서 가정교육은요, 예절, 인사, 정리 이런 사소한 가정교육이 아이의 인격과 미래가 됩니다. 가정교육의 범위 한번 들어볼게요. 생활습관입니다. 일상 능력자가 되도록 아이 키워야 되는데 이 생활습관 좋고요. 일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글로벌 능력자예요. 제가 사례로 어학연수 홈스테이 결국 한 달도 못 채우고 돌아온 이야기 제가 강연에서도 종종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먹은 스파게티 접시 하나도 못 치워서 홈스테이 주인이 뭐라 하니까 홈스테이 2번 옮기다가 결국은 아이가 적응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요. 저는 집안일 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배우게 하고요. 해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교육 잘 받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면면 보면은요. 학교에서 급식 시간 차례 지켜요. 감사 인사할 수 있어요. 식사 후에 자기가 흘린 음식이라든가 책상 스스로 치웁니다. 생활 습관이 바르게 몸에 밴 아이들이죠. 한편 이렇게 하는 애도 있대요. 이렇게 휙. 근데 그 아이는 한 손으로 받는다는 것도 인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 한 아기 엄마가요, 제 육아 목표를 설정해 준 일화가 있어요. 소아과를 갔대요. 아이를 데리고 한 아이가요, 버튼을 눌러주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소아과 들어가는데 문을 잡아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기다, 귀엽다, 보호해줘야지.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엄마가 웅크려지면서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했답니다. 자, 솔루션 드릴게요. 일상에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놓고 하고요, 문 잡아주는 거, 이런 기본 매너 우리 아이들의 몸에 뵐 수 있게끔 키워주면 이 아이들이요, 국제적인 매너를 가진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순간의 태도와 말입니다. 순간에 보이는 게 그 사람 됨됨이 아니겠어요?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요, 저희 은사님이요, 음식 접시 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아이랑 툭 부딪힐 뻔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먼저 하더래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할 말을 그 친구가 먼저 죄송합니다 하더래요. 가정교육에서 드러나는 그 순간적인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말투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투, 부모님에게 존중받은 아이는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말할 때도 존중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알고 커서요. 그 다음 지적만 받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말투 거칠어요. 방어적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변명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평소 보여주는 태도와 분위기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건 앉아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가정교육에서도요, 자율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귀해서 무능한 아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우리 아이가 평생 이렇게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얘는요, 떠나 보낼 아이예요. 귀한 자식일수록 멀리 보내라 라는 말 있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응용합니다. 귀하다면 많이 시켜라. 무례하지 않아요. 상대 무의식 중에서라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아이예요. 규칙이나 경계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평등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상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요. 상사와 부하 직원 있어요. 위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아이들이요, 가정교육 잘 받은 아이들이에요. 가정교육 솔루션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 제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다우라, 아니에요, 너를 사랑해, 플러스 이렇게 해야 해, 플러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면서 제대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키우고요, 타인을 존중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눈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염치가 있습니다. 친구는요, 굉장히 양보해 주길 바래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뭐 좀 달라니까 네 돈으로 사 먹어 이러는 거죠. 우리 아이들 사실 그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순간 행동과 태도와 말이 모두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회성은 사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배웁니다.
칭찬으로 기를 살리지만 규칙은 분명히 지키도록 하는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규칙 그리고 자존감과 훈육 이 두 날개를 잘 균형을 잡아준 거죠. 몇 가지 여러분하고 함께 할게요. 기 살리는 육아가 있고요. 기 눌러주는 육아가 있습니다. 기 살리는 건 뭐죠? 잘하는 거,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기 눌러주는 건 뭐예요? 나 하고 싶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갖고 싶어, 먹고 싶어, 저것도 이거는 기를 눌러줘야 돼요. 칭찬과 훈육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좋은 기가 어떤 기고 눌러줄 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의 시도 격려하는 겁니다. 좋은 기니까요. 눌러줄 기는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 자, 이건 눌러줘야 되죠. 당연한 욕구가 우리 아이들은 더 큽니다. 하고 싶어, 먹고 싶어, 자고 싶어, 갖고 싶어. 예를 들면요, 수업 시간에 자고 싶어요? 엎드려 잡니까? 근데 그런 아이 있어요. 집에서 귀한 아이일수록 있죠. 때를 가려 먹는다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가정의 아이가 사회성도 관계도 잘 맺으면서 큰다고 확실히 압니다. 어떤 초보 엄마가 있죠. 두 엄마를 보면서 나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를 배웠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기댔대요. 그랬더니 엄마도 힘들어. 너 때문에 잠도 못 잤잖아. 이런 엄마가 있었고요. 같이 앉아 있는데 누구야? 이쁜 애기 왔다. 우리 이 짐 좀 치워주자. 엄마랑 아기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마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스스로 욕구 조절하면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자신감 있게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사는 아이, 인정받고 리더십과 협력심을 함께 보여주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보여주는 순간순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요, 아이에게는 평생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원칙성 롤모델. 원칙성은 뭐냐면요, 기분 육아가 아니라 기본 육아예요. 부모님 기분대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거지요. 그 다음요, 가르치지 않고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요, 부모님들이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대들어서 훈육을 못하겠어요. 엄마도 그러면서 엄만 더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대체로 기분 육아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롤모델이 아니고요, 엄마는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해서 모순을 보여줄 때 그러거든요. 자, 솔루션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기본 원칙을 지키십니다. 부모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말씀이 곧 행동이야. 그리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얻고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언행일치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이는 부모님의 옆모습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무의식에 하는 말과 행동 태도, 요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 줄 수 없는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과잉이에요. 다 알아야 돼. 친구 문제, 학습, 모든 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문제도 부모 스스로가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봤는데, 상담할 때 있잖아요. 어머, 아이가 배려심이 있고요. 참 양보 잘하고요. 정말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걱정 많은 얼굴을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한대요. 너 왜 바보같이 그래? 네 거 챙겨.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일어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어때요?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해결할 기회를 안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퉜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변호사정 안 듣고 교육청에 전화하는 부모님 계시죠? 보통은 담임선생님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똑똑하시니까 어디에다 민원을 넣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한테 전후 사정을 안 들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처음에는 창피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나서겠지, 해결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르기 쟁이, 고자질 쟁이. 이거 친구들한테도 절대 용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습관화되니까 20대, 30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문제 해결력이 전무합니다. 세상은요, 사실은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못 견디고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아이들요, 세상 알아서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관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아이 몫을, 아이의 기회를 빼앗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이밀세. 이거 용비어천가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물어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물 찾아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내가 뿌리 깊이 내려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잉개입하지 마세요. 뿌리 내릴 기회 주세요. 저는 고전에서 난득호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바보스럽기 어렵다. 진짜 똑똑해야 사실은요, 우리가 좀 얼수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똑똑한 부모는 절대 아이를 제치고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냐오냐 가정은요, 훈육이 부재해요. 훈육은 제가 말하죠, 한 날개를 키워주는 겁니다. 조절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조절력 없는 자기 애에 빠진 아이들이 한 학급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맨날 아프대, 맨날 상처받았대, 학교 가기 싫대. 이게 조절력 없는 아이들끼리 모였을 때의 풍경입니다. 사랑한다면 오냐오냐,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을 해줘라? 안돼를 해줘야지 됩니다. 한나라 고사에 지독지에 지독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게만 여겨서 가르침, 훈육을 게을리해서 자식을 망쳤다는 고사인데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성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같은 사람만 받아들이는 건 사회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면 선생님은 가르칠 수 없어요. 교실 분위기 제 맘대로예요. 수업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권 포기하는 거죠. 좀 더 넓게 공교육 붕괴되는 거고요. 사교육 천정부지로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욕구 조절 잘 되게 키우면 공교육도 살아나고 사교육비도 감소된다까지도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를 받아들이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친구 집 데리고 갔을 때 하는 행동 가만히 지켜보세요. 집에서 하던 대로 친구 집에 가자마자 장난감 차지하는 아이 있어요. 내 거 남의 거 구분 안 하는 아이. 근데 부모님들은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쭈비쭈비 거리는 건 걱정하시는데 친구 집에 가서 자기 거 막 먼저 차지하고 그러면 혹시 속으로 뿌듯해하는 거 아닌가 잠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 놀아, 사회성이 좋아 라고 볼 게 아니라요, 얘가 남의 거 내 거를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친구 거 만질 땐 친구야, 내가 이거 좀 가지고 놀아도 돼?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게끔 키운다면 너무 멋집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 또래 친구들은요, 고만고만한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상대방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거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쟤랑 안 놀아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 사회성 문제가 커지죠. 결국은요, 남의 실수는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실수에는 관대한 아이로 큽니다. 그럼 어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이 사회성이 문제가 되면 배척당해요. 그리고 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 능력이 뛰어날수록 꼭 가르쳐 줘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사회성과 관계 맺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좋은지 그거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규칙과 규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못 배우면요, 친구 관계에서 잃는 게 많아요. 신뢰를 잃어요. 그러면 사회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해. 이거는요, 학교 폭력에서 성교육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진짜 알려주셔야 돼요. 원하지 않으면 네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이들 특징이 어때요? 솔직함입니다. 근데 이 솔직함이 하고 싶은 대로 선을 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지키지 않는 아이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없고요, 신뢰감 잃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렇게 키워주고 싶은 자신감 상실하고요, 우리 아이 자존감 저하됩니다. 요즘 아이들 특징이 대화하면서 풀어가지 않는데요, 그냥 말 안 하고 서서히 멀어지는 게 특징이랍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줄 규칙과 규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야. 규칙과 약속은 지키는 거야.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않아야 해. 남의 말은 절대 하지 말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고운 말로 바꿔서 쓰렴.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표정과 태도 가끔 보면서 확인하는 건데, 사실 말보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를 거울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스킨십 주의하는 거예요. 치대고 만지고 안고 이런 것도 사실 나쁜 거 없잖아요. 원하지 않는 스킨십은 멈추렴.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렴. 굉장히 중요한, 정말 부모님들께서 잘 가르쳐줄 기본적인 규칙과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보면 부모가 보인대지요. 제가 바른 거울의 상징적인 고사를 알려드리면 맹모 삼천이라는 바른 거울이죠. 단기지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맹모 단기지교. 제 부모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맹자가 학업을 포기하자 엄마가 짜고 있던 배를 딱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단기지교거든요. 이렇게 바른 거울이 되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일그러진 거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훈육할 때 모든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훈육과 학대는 한 끗 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훈육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절력 키워주는 거 아시죠? 조절력 없이 아이를 훈육한다? 모습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하실 조절 3가지. 감정 조절과 행동 조절. 첫 번째, 휴대폰 조절 사례가 있는데요. 엄마가 말하는데 휴대폰 내려놔 했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뭔가 좀 급한 게 있어서 휴대폰 보면서 아이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엄마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엄마랑 너랑 같아? 너는 지금 학생이지, 엄마는 지금 어른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게 모습을 가르치는 거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될 조절 중에 부부간 감정 조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짜증내고 감정 조절 안 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그럼 아이도 유치원에서요, 친구가 조금만 놀려도 화내고 소리 질러요. 보고 배운 겁니다. 3번째가요, 사랑과 분노의 격차 조절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더할 수 없이 다정하다가 아이가 겁을 깼어요. 뭔가 엎질렀어요. 그러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모방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위축되고, 이런 태도를 학습한 아이가 억눌렀다가 갑작스럽게 분노해서 주변을 무섭게 만드는 정말 예측 불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의 자존감만큼이나 사회성에 관심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뭐 잘 배우고 또 좋은 친구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회성은 사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님의 일상이 사회성 교과서예요. 3인행, 필유, 사원이라는 말. 3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거든요. 3사람이 길을 가면 다 스승인가? 어떤 사람 거짓말도 하고 그 가운데는 뭐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 저러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부모님 일상이 사회성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맺는 부모님 관계 롤모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요. 먼저 가정에서의 말과 태도를 볼게요. 주변 사람 말 좋게 하세요. 이웃 대하는 태도가 어떠신가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이러더래요. 엄마 아빠 주변에 다 이상한 사람만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 자기야, 누구누구 내가 오늘 만났는데 어머 그 사람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한 것이 떠올라서 부모님이 그냥 하는 말도 다 배우고 듣는구나를 실감을 하셨다는 거죠. 남의 말 좋게 하는 거 정말 사회생활에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친구 칭찬하나요? 칭찬해 주세요. 와, 우리 누구는 어쩌면 이렇게 친구의 말을 기쁘게 할까? 우리 누구누구한테는 이렇게 좋은 친구들만 있구나.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아이가 괜찮으니 친구들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이트를 하는데요, 자기 숟가락만 놓더래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나? 이걸 상담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왜냐면 자기만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지 것만 챙기더래요. 여러분, 사회성은요, 관계에서의 매너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부모님한테도 배려와 존중할 수 있도록 아이가 식탁에서 부모님 숟가락 놓기, 먼저 드시는 거 기다리게, 이런 거 가정에서 보여주셔야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보여줄 때 아이는요, 관계 맺는 법 배우면서 어디에서든 괜찮은 역할을, 정말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겁니다. 아이들은요, 가치관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일관된 것을 보았을 때가 굉장히 가치관 형성이 잘 되거든요. 인사 잘해야지 라고 가르친다면 부모님도 인사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사실 잘 키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아이한테 요청하는 대로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제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와 엄마를 직접 본 사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태블릿을 올려놓더라고요. 맞은편에 아이가 앉아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는 것 같아요. 근데 30분 만에 마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태블릿을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보다가 보고 보다가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있잖아요, 보통 아이를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2번 정도 아이가 헐끗 보니까 얼른 덮으면서 미안, 엄마가 좀 급하게 메일 보낼 때가 있었어 하고 딱 덮고요, 차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책 볼 때 부모도 마주 앉아 책 본다면 뭐 이보다 좋은 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아이한테 좀 집중해주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미안
하고 아이한테 지금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라고 할 때 그 필요에 맞춰서 행동해주는 그 엄마를 보면서 나는 어땠지? 뭐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었어요. 아이에게 감정 조절 가르치면서 부모가 하는 감정적 실수도 있죠. 또 말투가 그게 뭐야? 하면서 아이한테는 존중 없는 말투를 한다든가 감정적 폭발. 근데 여기에서 제가 솔루션 하나 드리자면요. 부모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아이 대하지 않으면 돼요.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이거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아이 대하지 않는다. 또는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저는 이 말 하면서도요. 저 스스로에게 다시 말하네요. 그래, 내가 상대한테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참 근사한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나친 정보 그리고 육아 노하우 이것들 갈팡질팡하는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사는 일이 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에피소드 들려드릴게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거거든요. 초등학생이 유튜브를 보더니 지구 곧 멸망한대. 내가 공부해서 뭐해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유튜브 또 봤지? 이렇게 아니라 이 엄마가 차분히 아이와 검색하고 근거 없고 출처 없는 영상이라는 걸 확인을 했답니다. 부모님은요, 이 콘텐츠는 괜찮지만 이건 위험하다라는 기준을 세워주는 분이어야 합니다. 미디어 밸런스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아파트를 보러 이렇게 다니는데 선생님 거실에 TV가 없고요. 책장과 테이블만 있어요. 공부 테이블. TV가 여러분 꼭 나쁜 걸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3학년이 게임하려고 해서 기기를 치워버렸더니요. 더 집착해하고 몰래 PC방을 갔대요. 디지털 밸런스는요. 음지에서 양지로입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면 아이도 차단당해요. TV와 디지털은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TV는 가족 공동이 모일 수 있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시간 정하고 목적을 다양화하고요. 응용하고 이렇게 콘텐츠 분별 능력을 키워주면서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페어런팅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사진 올렸을 때 문제점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디지털 에티켓도 꼭 가르쳐줘야 돼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잖아요. 내 사진 올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친구 얼굴이 있다라는 것도 의식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웃기는 사진이라고 올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멍하게 있는데 웃기다고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 친구는 절대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오래오래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굉장히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민성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 찍는 거 이런 거 한 엄마가 남편하고 아이하고 길을 가다가 화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화를 내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래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 안 해. 막 이렇게 환청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가자 이러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악의는 없지만 결과는 무섭다는 거 인식하는 거. 디지털 세상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함께 가는 방법을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진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